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도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무인 발급기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나요? 이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받으실 수 있고 관공서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종 여러 민원 서류를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내려받거나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는 정부24 앱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예전에 민원24라는 앱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자, 정부24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정부24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와 있죠. 주민등록 등초보는 기본이고요. 소득금액 증명이라든지 운전면허 정보까지 다 알아볼 수 있고요. 토지 임야 대상까지 전부 나와요. 자, 그 다음 지방세 납세 증명, 자동차 등록 원보라든지 과세 증명, 운전 경력 증명, 병적 증명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건강보험에 관련된 서류들을 뽑을 수 있고요. 요새 직구들 많이 하시죠? 개인 통관 고유보호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본을 하나 뽑는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은 이제 무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회원과 비회원 두 개가 나옵니다. 회원은 신청을 전부 할 수 있는 반면에 비회원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쓰시려면 회원을 신청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회원으로 해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거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려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똑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원 신청해서 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여러분이 민원 서류를 한 번만 뽑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뽑고 이용을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회원을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정하기 싫으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비회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정부24 앱의 가장 장점인 전자수첩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전자지갑을 쓰면 우리가 내려받은 서류들을 모두 보관을 할 수 있고 그 서류를 관공서나 이런 데 또 연동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회원으로 하게 되면 프린트밖에 안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회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전부 동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동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 확인 숫자까지 다 써야 됩니다. 자, 써볼게요. 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거를 교부를 할지 신청을 하는 거죠. 등본인지 초본인지. 자, 등본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 등본은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인데요. 자, 문제는 비회원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단 써볼게요. 자, 발급 형태도 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다든지 세대 정보 같은 거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주민센터 가면 가능하죠. 이것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령 방법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 발급, 전자문서 지갑, 제3자 제출, 등기, 보통우편, 일반 보통우편, 다 우편으로도 다 받을 수 있죠. 자, 문제는 전자문서 지갑을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회원은.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본인 출력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또 문제는 민원을 신청을 하시면 인증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등록을 하시는 거는 회원 가입이나 비회원이나 똑같기 때문에 인증서를 등록을 해서 정식 회원 가입을 해서 쓰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록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 모양 누릅니다. 자, 그러면 공동인증서,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렀죠. 자, 여기 공동인증서 등록 안내를 보시게 되면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 인증 등록 관리로 이동해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회원 가입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시게 되면 회원 가입 없이 민원 신청 발급이 가능은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등본도 회원만 전자지갑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초본 같은 거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는 왜 필요했어요? 전자지갑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시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증서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인증하는 방법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회원 가입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디 들어갑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있죠? 자,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자, 내국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과 주민번호 쓰시면 되겠죠? 자, 실명 인증합니다. 자, 실명 인증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확인하고요. 전부 이제 또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 하실 때 처음엔 좀 귀찮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해놓으시면 정말 편해요. 주민센터 같은 데 갈 필요도 없고요. 뭐 세무서 가실 필요도 없고 민원 발급기 뭐 그때 급할 때마다 찾아가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쯤은 회원 가입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회원 정보 입력이 나오죠? 네, 여기 입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빨간 별 표시는 전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과정이 전부 끝나고요. 자, 그 다음 자, 아래 가서 동의하시고요. 또 동의하겠죠? 자, 이렇게 다 등록을 하셨으면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동의 가야죠?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죠? 자, 이것은 생활정보를 이용할 때 그거에 동의하겠냐는 거예요. 연금 예상액이라든지 세금, 뭐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예방일 접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 전기요금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위에 것만 동의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눌러도 괜찮아요. 자, 이거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래쪽은 쓸 필요가 없어졌죠? 자동차 번호라든지 뭐 전기요금 이런 것들, 그죠? 이게 혹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러한 부분도 전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동인증서 등록이라고 나오죠? 이 공동인증서 등록은 내 스마트폰에 인증서가 들어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내 스마트폰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나중에 다시 등록을 하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은행권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인증서가 있으시겠죠, 스마트폰 안에. 그러면 등록을 하시면 그럴 경우는 공동인증서 등록하기 누르면 여기에 나오겠죠, 인증서가. 하지만 인터넷 금융 같은 걸 쓰시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지가 않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뭐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주는 거고요. 알림 수신 동의는 뭐 여러분이 필요 없으시면 아니요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됐다고 나와요. 자, 그 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아까 봤던 화면이 다시 나오죠. 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 마이.gov 들어가서 회원 정보에서 인증서 등록 관리로 이동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 로그인부터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대로 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로그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공동인증서 등록을 위해서 여기 있는 줄 3개의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마이.gov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회원 정보 누르신 다음에 인증 등록 관리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공동인증서 가져오기라고 있죠. 일단 등록이 가능한 인증서가 개인 회원은 은행, 범용, 법인 회원은 뭐 기업, 범용 기업 이렇게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발급한 그런 인증서들은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공동인증서 가져오기 갑니다. 자, 발급 안내 나오죠. 자, 공동인증서 가져오기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 자, smart.mobile.go.kr에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죠. 스마트폰으로 복사할 인증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비번 입력을 해주시면 자, 아래에 생성된 12자리 번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C에서 인증서 암호, 인증서 번호 입력 후 내보내기 하시면 스마트폰에 인증서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요 절차에 따라서 인증서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증서를 보내기 위해서 smart.mobile.go.kr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인증서 이동 서비스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가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증서 내보내기라고 하고요. 고객님의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시작한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 누릅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금방 스마트폰에 있던 인증 번호 있죠? 예,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인증서를 이동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자, 발급자, 용도, 유효기간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C에서 인증서 보내기 작업하는 것은 모두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증서 가져오기,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인증서 다 가져오기는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래 버튼 있죠? 예, 이걸 이용을 해서 뒤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왔죠? 자, 우리가 여기 공동인증서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인증서 등록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회원 유형, 아이디, 성명 나오고 이제 주민번호만 넣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주민번호 넣고 등록 한번 해볼까요? 자, 다 됐어요. 이제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인증서 선택이라고 나오죠. 지금 금방 들어온 인증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선택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이거는 인증서 비밀번호죠. 여러분 인증서에 비밀번호 있죠? 그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이제 끝난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지갑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문서 지갑을 발급하는 또 약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의하시고요. 전부 동의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부 다 끝났으면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처음 한 건 회원 가입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인증서 등록이었죠. 자, 세 번째는 전자문서 지갑 발급하는 거예요. 예, 요 세 번을, 자, 이 세 번을 계속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허술하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불편해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발급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겠냐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문서 지갑 발급 신청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발급받은 서류들을 전부 이 전자문서 지갑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주민등록 등본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누르고요. 자, 여기 전자문서 지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원 신청하기 할게요. 자, 인증서 선택하라고 나오죠. 완료하시면 자, 여기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라고 나오고 처리 완료라고 나오죠. 아래 전자문서 지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전자문서 지갑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발급된 게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해요. 여러분이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등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위에는 체크가 되는 거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요. 아래쪽 부분에 남은 기간 이렇게 나오는 날짜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위쪽에 뭐라고 나오죠? 확인필해서 진본이라고 나오죠. 이거 붙은 게 진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공유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문서 지갑의 장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서를 자, 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떤 거를 보낼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원하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자, 기관명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기관명 눌러보시면
기관 코드가 있고 기관명이 있고요. 자, 이 기관명에 행정기관의, 공공기관의, 은행금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거를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은행금융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국민은행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검색합니다. 그러면 KB국민은행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체크하고요. 보내기를 해주면 국민은행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관명 검색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기관명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X로 닫고요. 홈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 국민연금 가입 내역이라든지 내 운전면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재증명 일괄 신청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해놓으시면 뭐 다양하게 혹시나 급하게 필요한 서류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라든지 각종 서류를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전자지갑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회원 가입이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한번 가입을 해놓으시면 평상시에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주 급하게 필요할 때도 얼마든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